스페이스X는 우주기업이 아닙니다. AI 시대 최고의 인프라 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최근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 가운데 하나인 스페이스X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스페이스X는 상장 이후 엄청난 기대를 받으며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장가보다 약 20% 낮은 수준까지 조정을 받으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난 것 아닐까?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닐까? 하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 스페이스X를 공부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아직도 스페이스X를 로켓 회사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페이스X의 가치는 로켓이 아니라 AI와 데이터 센터, 통신 사업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AI 시대, 돈은 어디에서 벌리고 있을까요? 몇 년 전만 해도 AI 시장의 가장 큰 병목은 GPU였습니다. 엔비디아 GPU를 구하지 못해 AI 서비스를 시작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엄청난 수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GPU는 계속 생산되고 있습니다. HBM도 공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전력과 데이터 센터입니다. AI는 엄청난 양의 전기를 소비합니다. GPU가 아무리 많아도 전기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GPU를 설치할 데이터 센터가 없으면 AI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즉, AI 산업의 병목은 GPU에서 전력과 데이터 센터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왜 중요할까요? 이제 돈을 버는 기업이 바뀌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AI 모델을 잘 만드는 기업도 중요하지만 AI를 실제로 돌릴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진 기업이 더 큰 가치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스페이스X가 등장합니다. 스페이스X는 어떤 기업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스페이스X를 로켓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펠컨 9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사되는 재사용 로켓이고 스타쉽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우주선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스페이스X의 핵심 사업은 크게 6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스타링크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궤도 위성 통신망입니다. 두 번째는 xAI입니다. 많은 분들이 AI 모델인 GROK만 떠올리지만 앞으로의 핵심은 AI 데이터 센터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콜로서스 콜라서스입니다. 수십만 개의 GPU를 갖춘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로 AI 기업들에게 컴퓨팅 자원을 임대하는 사업의 중심이 됩니다. 네 번째는 메가파세미 GAPOD입니다. AI 시대의 최대 병목인 전력 문제를 해결하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입니다. 다섯 번째는 스타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성 탐사를 위한 로켓이라고 생각하지만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스타링크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기 위한 핵심 인프라입니다. 마지막은 우주 데이터 센터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주 공간에서 AI를 구동하는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구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하나씩 보면 서로 다른 사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타쉽이 더 많은 위성을 발사합니다. 그 위성들이 스타링크를 성장시킵니다. 스타링크가 막대한 현금을 창출합니다. 그 현금은 xAI와 콜로서스, 메가팟에 다시 투자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축한 AI 인프라는 또 다른 성장의 기반이 됩니다. 즉, 스페이스X는 로켓 회사가 아니라 AI 통신 에너지 데이터 센터를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하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스페이스X를 높게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태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사업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은 GROK나 AI 모델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 핵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xAI의 AI 데이터 센터 사업입니다. xAI는 어떻게 돈을 벌까요? 많은 사람들이 xAI를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AI 챗봇 GROK입니다. 하지만 저는 GROK xAI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핵심은 컴퓨팅을 빌려주는 사업, 즉 AI 데이터 센터 사업입니다. 앞으로 AI 산업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AI 모델이 아닙니다. AI를 돌릴 수 있는 컴퓨팅 인프라입니다. GPU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GPU를 설치할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고 냉각시설이 필요하며 송전망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AI 산업의 병목은 GPU에서 데이터 센터와 전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변화를 누구보다 빨리 읽었습니다. 그래서 xAI는 AI 모델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세계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인 콜로서스를 구축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는 단순히 GROK만 학습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AI 기업들에게 컴퓨팅 자원을 임대하는 AI 공장입니다. 최근에는
엔트로픽이 콜로서스의 컴퓨팅 자원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놀란 이유는 계약 규모 때문입니다. 자료에서 설명한 것처럼 연간 임대료는 막대한 수준이며 콜로서스 구축에 들어간 CAPEX와 비교하면 약 1년이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성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는 한 번 지으면 끝나는 자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 번 구축한 뒤에는 AI 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컴퓨팅을 제공하면서 장기간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즉, AI 시대에는 데이터 센터가 새로운 부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막대한 CAPEX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AI 시대에는 CAPEX가 경쟁력입니다. 먼저 데이터 센터를 확보한 기업이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콜로서스는 끝이 아닙니다. 이미 콜로서스의 구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론 머스크가 AI 컴퓨팅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센터만 많이 지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AI 시대의 가장 큰 병목은 이제 전력입니다. GPU가 있어도 전기가 부족하면 AI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메가팟입니다. 메가팟은 대규모 에너지 저장 시스템으로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쉽게 말하면 GPU가 자동차 엔진이라면 메가팟은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거대한 연료 탱크와 같습니다. 앞으로 AI 산업에서는 GPU를 얼마나 많이 보유했느냐보다 전력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경쟁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xAI는 AI 모델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전력을 확보하고 컴퓨팅을 임대하는 AI 인프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페이스X의 가장 강력한 사업은 스타링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페이스X의 대표 사업을 로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장 많은 현금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스타링크입니다. 스타링크는 적게도 위성을 이용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인터넷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 통신사는 기지국을 세워야 하지만 스타링크는 위성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산속, 바다, 사막, 항공기 등 기존 통신망이 닿기 어려운 곳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가입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스타링크는 이미 적게도 위성 인터넷 시장에서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아직 경쟁다운 경쟁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스타링크는 사실상 독점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독점이 앞으로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스타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타쉽을 화성 탐사를 위한 로켓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의 관점에서 스타쉽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차세대 스타링크 V3 위성을 대량으로 발사하는 것입니다. 스타쉽은 펠컨보다 훨씬 많은 위성을 한 번에 우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더 많은 V3 위성을 더 빠르게 배치할 수 있고 위성 한 기당 발사 비용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미 재사용 로켓 기술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발사 비용을 확보했습니다. 스타쉽까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 이 비용 경쟁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즉, 경쟁사는 위성을 띄우는 것 자체가 비싸지만 스페이스X는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지속적으로 위성을 교체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스타링크의 독점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차세대 V3 위성의 가장 큰 변화는 더렉트-투-셀 기능입니다. 쉽게 말하면 별도의 안테나 없이 일반 스마트폰이 위성과 직접 연결되는 기술입니다. 지금은 휴대전화가 기지국을 통해 통신하지만 앞으로는 산속이나 바다, 사막에서도 위성과 직접 연결되는 시대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스타링크는 단순한 인터넷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이동통신 회사로 진화하게 됩니다. 현재 미국 이동통신 시장은 베라이전, AT&T, T-모바일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위성 기반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이 거대한 시장까지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준비하는 미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주 공간에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구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는 태양광을 더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냉각 환경에서도 장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은 초기 단계의 구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스페이스X가 단순히 로켓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AI 시대의 모든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려는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스타쉽은 위성을 올리고 스타링크는 통신망을 만들며 스타링크가 창출한 현금은 xAI와 콜로서스에 투자되고 메가팟은 전력 병목을 해결하며 장기적으로는 우주 데이터 센터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전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페이스X를 단순한 우주 기업이 아니라 AI, 통신, 데이터 센터, 에너지, 우주 인프라를 모두 아우르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미래 전략이 모두 계획대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사업이 서로를 강화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점은 스페이스X를 다른 기업과 구분 짓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페이스X는 단순한 우주 기업일까요? 아니면 AI 시대를 이끌 차세대 인프라 기업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